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지역 민방 공동기획 특별대담, 오늘 만날 분은 농업 대전환과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며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성장의 돌파구를 열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바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고 있는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인데요. 재선 경북지사로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경북만의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지방시대 확장판을 위한 새로운 도전의 길을 걷고 있는 이철우 지사,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장이시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바로 지방시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 목표 중 하나인데 지난달이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서 많은 역할도 하셨고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네. 늦었습니다만 매우 다행입니다. 네. 국회에서 많은 시간을 끌었고요. 그중에 중요한 부분은 좀 빼고 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은 네.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것을 실천 안 하면은 네. 대한민국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한 이야기입니다. 지방 시대를 열지 않고 대한민국 5만 불 시대 가기 어렵다. 초1류국가 가기 어렵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과 또 중앙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화는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내리는 거고 균형 발전은 수도권과 같은 지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이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 단체가 4개가 있거든요. 네. 시도지사 협의회, 시도의 의회, 네. 그다음에 기초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그다음에 거기에 의회, 네. 이 4개 단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 또 관련자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지방시대 열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 지방시대에 대한 의지 뭐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께서 미국처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할 정도로 네. 지방 시대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의지와 또 네. 실행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시도지사 모임에 이제 뭐 이런 법적인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과거는 지금은 중앙지방회의라 해서 법적인 모임이 됐거든요. 네. 대통령이 그 참석하시면은 장관들보다도 우리 시도지사들이 오히려 깜짝 놀랄 정도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이제 지방에서 경쟁적으로 나라를 발전시키는 안을 내야 된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 뭐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사법권까지 지방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미국에 사는 네. 제도다. 그래서 미국의 주지사들 만나면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래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걸 용역을 줘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매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그런 지방시대에 대한 의지나 소신 이런 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검찰에 있을 때는 뭐 그 정도를 못 느꼈을 것 같은데 대통령 당선되시고 대통령 후보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네. 그중에 지방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놓으면은 네. 다음에 말씀할 때는 그보다 더 진전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빠르게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지방시대에 대한 아주 강한 인상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얘기 좀 해볼게요. 보니까는 중학교 수학 교사를 하셨고 국정원에도 근무를 하셨고 경북 부지사 하셨고 3선 국회의원 그리고 지금 재선 도지사 하고 계시는데 평범한 사람은 뭐 그중에 하나도 평생 하기 힘든 것들인데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나요? 예, 뭐 과거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는 가정 형편들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뭐 사범대학 가는 게 좋겠다. 돈이 적게 드니까. 그래서 사범대학 수학과를 갔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는 의무적으로 교사 4년을 해야 됩니다. 4년 동안 그 면제받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4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4년 좀 더 했죠. 한 5년 가까이 했고. 네. 그 하니까 그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가 막 늘어나니까 선생님들이 대학만 나오면은 선생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라도 선생이라도 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네. 옛날에 저보다 30년, 40년 먼저 선생님 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사범대학 나와서 선생님 할 때는 대학생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자기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지금은 아무나 하는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저보고 여기 있기보다 딴 데로 가라고 늘 이야기하고 이랬어. 그 여러 사람 권유 한 덕분이라기보다는 그때 뭐 그런 것 때문에 옮겼는데. 근데 국정은 그 당시 어떻게 안기부라고 가실- 네. 안기부입니다. 근데 안기부에 들어가게 됐고 네. 또 안기부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네. 자리가 있다 해서 그걸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거기서 한 2년 좀 있다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됐고요. 그래가 이제 국회의원 3번 하고 이제 도지사를 2번째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도 하셨고 도지사도 하셨고 앞으로 더 뭐 하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뭐 현직에 있으면서 아주 즐겁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수처작주라 이래가지고 내가 어디 가더라도 주인처럼 해라. 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알아야 면장한다. 또 그다음에 덕 불고 필유린. 네. 그래서 덕을 베풀려야지 이웃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화력으로 상당히 유명하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안동을 찾았는데 저녁을 같이 하고 바로 형님으로 모시겠다 뭐 그러셨다면서요. 그것은 이제 네. 이제 남자들 세계가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뜻이 맞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윤 대통령님이 후보 때 우리 당 8강 들어가기 전에 한번 오셨더라고요. 네.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저는 대뜸 그랬어요. 대통령 별 생각 없었는 거 아니냐. 검찰에 쭉 계셨으니까.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 나선 게 된 것은 그것도 갑작스럽게 시대가 불러서 나온 거다. 그 사람의 운명이지 그게. 네. 시대가 요청한 인물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대통령 되긴 틀림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술 한잔 하면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됐죠. 예. 두 가지가 궁금한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윤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윤 대통령이 어떤 점을 보고 형님으로 모셔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현 대통령보다 제가 몇 살 더 많으니까. 네. 그 원래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앞서 지역 균형 발전 특별법에서 몇 가지가 좀 빠져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 자유 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빠졌는데 이게 지금 지방 소멸 위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청년들의 유출인데 경상북도는 이거 관련해서 뭐 대책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이 정부 출범할 때 가장 주장한 게 교육 문제다. 지방 정부에서 교육에 전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네. 초중고는 교육감이 관리하고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 할 일이 교육인데 이거 손도 못 대도록 돼가 있는 이게 어떻게 지방 자체냐. 그래서 대학의 권한을 우리한테 넘겨야 된다. 지금 대학이 경쟁력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학을 넘겨야 된다. 그리고 사실상 교육감 선거하면 안 된다. 지방 정부에서 맡아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은 예산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교육 자유 특구가 그 이번에 법안에 들어 있었는데 교육감님들이 아주 반대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들이 민주당하고 친한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반대를 해서 네. 교육 자유 특구가 안 들어왔는데 교육을 지방 정부와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맞춤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자유 특구, 교육 자유 특구. 네. 지방 정부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어 가지고 이 특성화 시키는 그래 특성화된 인재를 길러서 기업에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형태가 거의 안 돼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 정부와 교육청과 기업이 함께 기르는 그런 특구를 만들자. 그렇게 이제 들어 있었는데 그게 다 빠져서 매우 아쉽고요.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SK 실토를 해서 구미에 한 2조 5천억 투자를 하는데 네. 그때 대통령도 참석하셨거든요. 2조 5천억 투자를 하는데 직원이 몇 명 필요하냐? 1,0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졸 300명, 고졸 700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졸은 반도체과 이런 부분들 대부분이 실토를 네. 하니까. 그러면 대졸 300명은 우리 지역에 있는 경북대학교, 금호공대, 그다음에 포스텍 이런 데 학과의 학생들한테 지원을 받습니다. 너 졸업하면은 바로 SK 실토로 가라. 네. 고등학생들도 그게 구미 전자고등학교, 금호공고 또 다른 일반 고등학교에 학생 취직할 사람들 미리 뽑아서 그러면 SK 실토론하고 같이 교육을 공동 교육을 하는. 그래 지방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지방 정부에서는 정주 여건까지 만들어주는. 거기에 취직하면은 집 문제는 어떻게 하고 그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약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로 교육 자유 특구의 작은 형태거든요. 큰 형태로 가면 교육이 모두가 이미 갈 방향을 정해놓고 네.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면은 교육과 취업과 거주를 예. 세트로 묶어서 제공을 그럼요. 해줘야 된다 그런 예, 말씀인 예.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해가 내가 어디 갈 거냐 그냥 불안해서 시험을 한 50군데 100군데 치고 네. 다니고 하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또 몰려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태어난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거기서 살다가 이 정주민입니다. 정주민. 우리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졸업하면은 다 수도권으로 대학 졸업생이 지방의 대학 졸업생이 1년에 10만 명이 수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대학 갈 때 또 떠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나라가 지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 시대를 만드는 게 교육 자유 특구. 네. 내가 졸업하면은 어떻게 취직을 하느냐, 어디에 가느냐, 길이 정해져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정책 추진도 중요한데 청년들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믿을 수 있도록 좀 소통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통은 혹시 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청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역 청년들이 네. 참 답답해하고 이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지역 청년 의회를 만들었어요. 평균 한 35세쯤 되는 네. 그리고 20대, 30대가 주가 되는 이 청년 의회 90명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 의견을 듣고 뭘 할 거냐. 청년에 대한 답은 청년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매년 10만 명씩 수도권으로 가고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또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지역의 청년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역에 학교 다니고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살다가 평생을 그 사는 이런 정주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한테 지역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느냐.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수시로 하고 경북도청의 공무원들도 네. 제가 2030 공무원들은 선진국 공무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선진국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후진국 태어났고요. 그래서 선진국 태어난 사람의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금년 초에 업무복을 네. 합니다. 하는데 이 2030이 이주로 업무복을 해봐라. 개성 있게. 근데 아무리 보통 뭐 개성이- 실무장들이 예. 하는데 네. 2030이 톡톡 튀는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고 또 2030이 주로 돼서 그 청년 벤처라 네. 만들어서 아이디어 산업 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지금 18개 팀이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한 달 후에는 발표를 합니다. 이제 어떤 산업을 어떻게 일으키겠다. 어떻게 복지를 하겠다. 우리 도청이 하는 일들을 청년 위주로 생각을 해서 정책을 만드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단 말씀.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로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런 그럼요, 말씀인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교육 얘기 나온 김에 수학 교사 음. 하셨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공정 수능 발언으로 좀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킬러 문화 이거 애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은 이것이 것도 문제인가요? 발전하는데 도움은 됐지만은 더 이상 발전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이 살리는데 그런 일들이 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목적이 공부 잘하는 게 목적이지 그 이상의 목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선진국들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네덜란드를 가보니까 네덜란드는 유치원은 예절 교육 주로 시키고요. 초등학생들은 취미 활동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쉽게 하면 집 짓는 거, 농사 짓는 거 이런 거 하면서 거기에 낱말을 가르치면서 국어를 가르치고 집 짓는 자를 재가지고 수학을 가르치고 취미 활동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5학년, 6학년 올라가고 중고등학교 가면은 학교에서만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는 공부를 선행학습을 절대 못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얘들이 대학 갈 사람들은 선생님이 결정을 그게 해줍니다. 그럼 대학 가는 사람은 정말 취미가 네. 공부인 사람이 대학을 많이 갑니다. 나는 공부가 취미다. 우리는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학을 20% 내지 25% 가거든요. 네. 이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나 취미니까 공부하는 게. 우리는 억지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수능을 치는데 문제를 베베 꽈가지고 이게 뭐 전문 기술자가 돼야 되는 게 기술자가.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가 취미다. 이렇게 자기의 즐거운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새 즐겨 쓰는 말이 취미가 직업이 되는 나라. 그래 국민이 행복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특히 학교 다닐 때 공부에 지쳐 있습니다. 네.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하루에 몇 군데 학원을 뺑뺑뺑 돌죠. 유럽의 학생들은 놀고 있습니다. 노는 게 공부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안 바꾸고는 초인류 국가 어렵다. 한 사례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미국 학생 20명, 한국 학생 20명, 대학생 뽑아서 열심히 트레이닝을 딱 시키는 거예요. 네. 그 한국 학생은 20명 중에 이제 트레이닝 끝나는 기간에 네가 1등 했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손 넣는 거예요. 1등이 목적이었으니까. 미국 학생이 네가 1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요. 아니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구나. 그럼 목적이 어디냐. 네. 이걸 사회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과학 기술을 만들고 이런 데 목적이 가야 되지. 어디 학교 들어가고 거기서 목적이 끝났다. 어느 사법시험 합격했다. 그걸로 끝이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 들어가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뛰는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공감을 뭐 예. 100% 하는데 어쨌든 대학을 가야지 한국에서 뭘 해도 할 수 있으니까는 그거 자체를 지금 뭐라고 할 수는 그래 없는 제가 거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SK 실토론에 사람 1000명이 필요한데 30%가 대학생이고 70%가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0%가 대학을 갑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한 사람이 갈 데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대학생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청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가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학을 줄여야 됩니다. 학교 진학률을. 줄이면은 경쟁률이 더 세지는 거 아닌가요? 경쟁력은 세더라도 그래서 네. 문화가 바뀌어야 되죠. 대학 안 문화가. 가도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경북도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면 네. 2년 있으면 대졸임금을 맞춰주려고 합니다. 대졸임금으로. 그럼 공부 많이 안 해도 대졸임금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대학에 안 가도 취직하면은 대졸이나 임금을 비싸게 받고 아주 우수한 인재들, 연구하고 과학기술의 전문가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네. 그런 사람은 별도의 또 대접을 해주고 보통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학에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IQ가 세계 1등이기 때문에 네. 공부 안 시기도 잘합니다. 아주. 그런데 과잉입니다. 과잉. 그래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과잉이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몇 가지 문제를 막 어렵게 내가지고 그런 학원 안 가면 못 풀도록 만들면은 그건 경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도정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예. 화요일에 공부하자 일명 화공 모임을 도지사 취임 첫 때부터 도청에 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람들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쁜데 공부하자 그러면은 싫어하지 않나요? 잘 그래서 되고 이제 있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옵니다. 2030년부터 시작될 거다 이래요. 4차 산업혁명이 뭐냐? 그건 사람 대신에 기계가 일하는 겁니다. 가장 모범적인 게 자율주행차입니다. 네. 그러면 혼자 뭐 차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대신에 기계가 일하면서 사람이 할 일이 뭐겠느냐 이게 사람이. 기계를 부리는 아이디어. 그 로봇이 AI가 있잖아요. 네. AI를 어떻게 잘 부릴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아이디어 산업. 4차 산업혁명은 아이디어 산업이 1번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먹고 놀고 즐기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화, 교육, 관광 이런 파트입니다. 이런 파트에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아이디어 산업과 문화, 관광, 교육 이런 자리에 의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인간이 할 일이니까 그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럼 아이디어 산업인데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7시 20분에 새벽에 공부를 합니다. 네. 그 전국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옵니다. 하나 사례를 들면은 메타버스라고 2020년대에 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전에도 나와 있었지만 그때 특히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저도 메타버스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대학 교수님 또 기업인 이런 분 한 7분을 모셔가 특강을 연달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분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수도 경북 이렇게 선언을 하자 우리가. 그러면 메타버스 관계 일이 생긴다. 그래 하다 보니까 경북 연구원장이 모시는 분이 이인하 작가라고 있었는데 네. 이분 뭐 이인하 영원한 제국 썼는 네. 그 이인하 작가를 모셨더니 이분이 또 메타버스에 관한 책을 썼더라고요. 이 국문학과 선생님인데 융합 그 학부를 해가지고 네. 너무나 좋은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상북도의 예산을 국가 예산을 받는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다 합치면 한 5,300억 정도 나라 예산을 받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왜? 중앙정부에서도 잘 모르고 우리가 이제 가서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하는 게 메타버스다. 네. 이런 산업을 켜야 된다. 그럼 간단히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신라 왕경을 복원합니다 지금. 신라에 있던 뭐 그때 궁이라든지 네. 사찰이라든지 그때 문화거리라든지 그때 있었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일단 메타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실질적으로 복원하는 시간 너무 많이 걸립니다. 네. 월성궁을 복원하는데 아직도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붓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가면 그 발굴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메타버스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기재부의 예산을 받아놨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메타버스 신라 왕경이 뭔지. 그걸 우리가 설명해가 우리가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래 그거 지금 이 전문가들에서 만들고 있는데 너무나 훌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헐리우드 시를 관장하는 헐리우드 영화 찍는 데 있잖아요. 네. 그 시를 관장하는 젊은 작은 시더라고요. 한 10만 명 미만인데 네. 그 시장님이 미국에서 왔더라고요. 메타버스 영화제를 하자. 그런데 한국의 영화를 잘 만드는데 메타버스는 어디 잘하는가 보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메타버스 수도가 있더라. 그래서 경상북도에 찾아온 거예요. 아, 그러면 공부 모임에서 하고 있는 공부가 실제 도정에 활용을 잘. 많이 되죠. 그러고 직원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부터 네. 지금 227번 했는데 저부터 수준이 높아졌다고 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외국 출장 안 가면 다 참석합니다. 제가. 그래 지금 모두가 수준이 높아지고 네. 그래서 과학 기술 분야 주로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뭐 인문학도 듣고 그다음에 유머러스한 사람도 오고
각계각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 총장님들 웬만하면 다 다녀갔습니다. 지금 민선 7기 지사 4년 하셨고 8기 1년 하셨고 여러 일들 하셨는데 가장 지난 1년 보람 있는 거 성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대학을 지방행 정부로 넘겨달라 부탁을 해서 네. 대학의 재정을 넘기겠다. 그래서 라이즈 사업이라고 교육부에서 합니다. 라이즈 산업, RISE 지방과 같이 교육을 시키는 라이즈 사업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선택이 되고 하고 있고 네. 또 대학의 글로컬 대학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이게 혁신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와 함께 혁신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5년간에 1,000억을 지원해주겠다 뽑고 있는데 예비로 우리 경북에서 한 3군데가 뽑힐 거예요. 많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우리가 뭐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또 울릉도에 대학을 만든다 하면 이해가 됩니까? 지난주에 가서 네. 제가 울릉도에 대학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대학을 뭐 이런 큰 대학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울릉도에 맞는 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거기에 취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포항에 한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네. 한동대학과 울릉군과 우리 도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울릉군에 지금 고3이 15명이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15명인데 한동대학 들어갈 실력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다들. 네. 한동대학도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 10명은 무조건 받아준다. 그리고 외부 학생 20명 정도를 울릉 섬이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맞는 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부를 시키겠다. 그래 하니까 울릉도에 계시는 분이 울릉도에 대학이 들어온다. 너무 기분 좋다 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자기 땅을 내놓겠다 학교 짓도록 1,500억 상당 땅을 내놓는 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경상북도 원래 23개 시군인데 네. 군의를 대구 공항 만들기 위해서 대구에 편입시켜주고 7월 일부로 대구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면은 22개가 되는데 22개 대학 없는 지역은 다 대학을 하나씩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그래 대학 전체가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과, 그 청송, 영양, 봉화, 통상 그거를 우리 BYC라고 하는데 그거가 굉장히 오지거든요. 네. 이런 지역에도 대학 학과를 하나씩 다 들어가. 거기에 맞는 봉화는 백두대간 수목원이 있습니다. 네. 백두대간과 관련된 산업과 과를 거기에 만들자. 그 대구 우리 가톨릭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만들고 의성에는 세포 배양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세포 배양. 그래서 세포로서 고기도 만들고 하는 네. 세포 배양 센터 기업이 15개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남대학교의 세포 배양 학과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캠퍼스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하고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비용이 뭐 따로 크게 드는 건 아닌가요? 그 뭐 교실 한두 칸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학생들을 뽑아서 네. 또 그 지역의 고등학생들도 뽑아서 그게 기업에 맞는 15개 기업이 들어오면은 그게 뭐 종업원이 한 300명 필요하다. 그러면 300명 길러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대학이 없이는 지역 발전 안 됩니다. 자립형 미니 대학교 뭐 그런 개념이 미니 뭐 학과 비슷하죠. 진짜 많은 대학이지만.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들이 자기가 대학에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농업 대전환 사업도 뭐 전국적으로 큰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러는데 농업을 뭘 어떻게 전환을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농사지어서 밥도 못 먹는 나라입니다. 쌀, 네. 밀, 보리, 콩, 곡류를 하는데 곡류 작업률은 20%고요. 네. 쌀만 작업되죠. 쌀, 곡류 중에 네. 쌀 외에는 다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도 통째로 따지면 20%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식량의 작업률이 43%입니다. 소, 돼지, 뭐 과일 전부 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말이 되느냐 이게 농사지가 밥도 못 먹으면 만약에 전쟁 나면 어떻게 하느냐 다 굶어 죽나. 그래서 우선에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농사 짓는 방법을 바꾸자. 왜 하면은 도시 근로자보다 그 농민들이 소득이 70%밖에 안 됩니다. 네. 정확한 67%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이 일은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나는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살아야지 왜 못 사는 얘기야. 아까 네덜란드 이야기했는데 네덜란드 농민들은 소득이 8만 불입니다. 그다음에 전체 국민은 6만 불이고 농민이 더 잘 삽니다. 대부분 나라가 농민이 더 잘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바꿔야 된다. 왜? 첫째로 우리는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1.5헥타 돌아갑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네. 네덜란드는 32헥타더라고요. 그래서 규모화하고 그다음에 기계화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과학화해야 된다. 이 방법을 채택해서 이제 우리 자연 불황이 있잖아요. 네. 자연 불황 앞에 덜덜이 이렇게 있습니다. 논밭이 있는데 네. 그거를 지주가 주주가 됩니다. 땅 주인은 땅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농사를 전문가가 짓습니다. 그 문경에 영순면에 그 율곡리라고 했는데 거기 110헥타를 다 모았습니다. 110헥타 같으면 33만 평입니다. 그 이제 시청자들께서 110헥타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네. 33만 평 하면 아 크네 이래 되거든요. 거기에 과학화 영농 그 방법과 기계화 방법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주인들은 땅만 내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득의 1.5배는 일단 계약을 합니다. 지금 받았는 1.5배는 뭐 계약을 하고 지주한테. 소득이 더 나면 더 줍니다. 그래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전부 대부분이 벼를 심었습니다. 나락, 쌀. 네. 쌀을 재배하는데 그걸 안 하고 쌀이 남아 도는데 쌀 재배 자꾸 할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때 110헥타에 모두 콩을 다 심었습니다. 기계로 심습니다. 그래 젊은이 사람들이 기계를 사용해서 젊은 농부들이죠. 네. 기계로 콩을 심고 10월 달에 기계로 수확하고 또 기계로 양파를 심습니다. 양파 플러스 감자. 네. 그래 심으면은 소득이 얼마 되겠느냐? 많게는 5배 됩니다. 5배. 그래서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적어도 3배는 됩니다. 그러면 다 콩 심고 다 양파 심어가지고 나중에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식품 공장을 만들자. 계약 재배 다 사줘가지고 공장 만들어가 외국에 한류 때문에 농식품 잘 팔립니다 지금. 네. 그러면은 적어도 농업인 소득을 2배는 올리자. 소득 많이 올리면 세금도 내고 지금 돈 안만 벌어도 세금 안 내거든요.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농사 짓지 말고 시장을 상대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소득을 많이 올리고 돈 벌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농업 대전환. 제가 대통령께도 보고 드리고 네. 농림부 장관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을 이렇게 바꾸자. 근데 기계화랑 뭐 과학화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규모화 때문에 시키면은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이익을 어떻게 나누고 그러니까 땅을 잘 안 팝니다. 파랗게도. 우리나라 사람은 이 네. 돌아가실 때까지 내 땅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팔기 때문에 땅을 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조합에다 땅을 내놓습니다. 자기 땅은 네. 내 농사에 내 땅에 뭘 농사를 지어라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짓든 간에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소득만 돌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땅 주인이 주주가 됩니다. 주식처럼. 그래서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설득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 같네요. 말씀을 그래서 들어봐도. 제가 네. 그 80농가가 있는데 사례를 들어드리고 80농가가 다 설득이 돼서 1.5배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1.5배는 돌려준다. 그러면 농사 직접 안 짓고 1.5배 받으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요즘 말로 꿀이네요. 꿀. 예, 그리고 네. 판매하는 회사가 CJ 프레시아가 하나 있는데 그거하고 MOU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일단 너가 다 사가라. 그러니까 계약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군데가 네. 그래 할 수 있었는데 전국을 그래 하면 대한민국 소득이 2배, 3배 올라갑니다. 농업 소득이. 그러고 농산물 많이 나오면 이걸 전부 식품 가공해서 외국에 팔아야 돼요. 그 농산물 싱싱한 것도 팔 수 있지만 네. 가공해서 팔고 한국 식품이 인기 절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 보면은 먹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K-드라마 보고 지금 난립니다 한국. 한국의 식당들이 세계 한국 식당이 엄청 부지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식품 산업이 작년도 식품이
무역량이 얼마냐 하면 10조 달러가 넘습니다. 네. 10조 달러. 자동차가 그렇게 그다음에 큰데 자동차거든요. 3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그 자동차, 조선, 요새 말이 많은 반도체, 네. 배터리 이거 다 합쳐도 식품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식품 산업에 눈을 떠야 됩니다. 네. 대박 납니다. 그래서 제가 네. 농업 대전을 통해서 생산을 일단 많이 하고 그리고 식품 가공 해야 된다. 이랬어요. 경북이 K푸드 산업 선도하기에 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 전라북도가 잘하고 있습니다.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 이거는 뭐를 어떻게 통폐합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산하기관이 한 28개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이게 너무 작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효율이 안 나고 네. 한 군데 작은데 30년씩 가 있는 조직이 30년씩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고 좀 옮기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크게 몇 가지 묶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바꾸는 게 쉬운 게 없죠. 그 몇 가지 지금 개혁은 정말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자 이래서 지금 한 4군데는 합쳤고요. 또 4군데 더 하고 그래서 차츰차츰 설득해가면서 다 하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상당히 궁금한데 김우빈, 송승헌 나온 넷플릭스 드라마 택배 기사 그리고 예, 뭐 예. 한국형 좀비물 지금 우리 학교는 킹덤 등등 이거 다 경북에서 찍었다 그러는데 예. 왜 이렇게 넷플릭스가 경북을 좋아할까요? 그게 이제 드라마 촬영지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형으로 하는데 특히 어렵고. 네. 그래서 우리가 땅이 넓고 빈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내 촬영 영화소 이런 데서는 우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한 900억 들여가지고 세트장을 짓겠다. 그러면 세트장 짓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들은 네. 자연 세트장. 우리가 문화시설이 많이 있고 네. 문화재가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찍었는 기사들인데 택배 기사, 네. 그다음에 그 영웅도 우리한테 찍었어요. 안중근, 영웅. 그다음에 그 뭐 학교, 네, 우리들 지금 학교 우리 그거는 학교는, 안동 시내 학교에 빈 학교 이런 데를 상대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산업이 앞으로 굉장한 산업이 될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 산업, 그다음에 문화, 관광, 교육, 그게 문화 산업입니다. 문화 산업. 예. 관련해서 K 영상 콘텐츠 혁신 클러스터 이런 예, 걸 예.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곳을 네. 우리 경북 관내에 크게 여러 군데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단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지사님이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나 영화는 뭔가요? 우리 지역에서 찍은 네. 영웅,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하기 전부터 작업을 쭉 해가 나가는데 네. 정말 그 독립운동하는 그 마음을 보고 또 그 안중근 의사 엄마가 그 옥중에 있는데 네. 부모 걱정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해가지고 또 항소하지 마라. 그런 거 보면 눈물 나더라고 진짜. 그런 영화들을 우리 지역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들 보고 자랑스럽게 죽어라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그거는 네.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영웅이 나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북도 얘기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무주 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김관영 지사랑 협력하고 예, 있다고 예. 들었는데 이건 어떤? 무주에서 대구 구간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간을 고속도로 만드는 건데 계획에 넣어서 만들어 달라 이래서 네. 김관영 지사하고 제가 또 그 관내 시장 군수님들하고 같이 그 서명을 하고 중앙 국토부에 전달하고 네. 또 대통령께도 전달하고 그런 행사를 했고요. 우리는 뭐 영원한 문제가 있었다 하는데 영원한 문제가 하는 거는 과거에는 영남 호남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60%예요. 네. 영남 호남 사람이 그 58%쯤 됐어요. 네. 1949년도 인구 통계를 처음 냈거든요. 그래서 영남 사람이 한 32% 되고 호남 사람이 한 26%쯤 됐을 거예요. 그래 이분들이 60년대 서울로 왔잖아요. 그 서울 와서 부딪히는 사람이 영남 아니면 호남인 거예요. 그때 세력화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영남 호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다 여기는 종갓집들이 다 어려워졌고 다 수도권 사람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도 수도권이 더 많아질 형편이고 그리고 지금 공무원 시험 치고 들어오는 사람 다 수도권 학생들이 다 됩니다. 옛날에는 영호남 사람들이 올라서 다 한 자리 했는데 지금
할아버지가 영남 사람이다, 할아버지가 뭐 호남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학교를 수도권에서 나와서 수도권에서 자랐습니다. 수도권 사고입니다. 그런데 영남 호남은 옛날에 종갓집 어려워졌듯이 어려워졌는데 싸울 계제가 안 됩니다 지금. 그 없는 집 아들이 우애가 좋잖아요. 그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는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부터 네. 동서화합 포럼을 만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생가도 가고 박정희 대통령이 생가도 가고 그래 화합하자. 그래 했고 지금도 아까 빈관영 지사님하고도 하지만은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님하고는 네. 그 우리가 자매 도시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제를 합니다. 문화제를. 얼마 전에 제가 순천에 가서 했고 작년에는 우리 안동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양 지역 사람이 한 1,000명씩 갑니다. 그게. 가서 서로 청년은 청년대로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대로 교류를 합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그러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고 이제는 국가 경영이 지방 위주로 안 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어서 지방이란 수도권도 지방입니다. 네. 지방 위주로 가는데 영호남은 특히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영호남 힘을 합쳐서 나라를 바꾸자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동서 교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를 바꿀 수가 있나요? 동서가 화합이 되면은? 동서 화합되면 나라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이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네. 밑에서 계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지방 정부가 전부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저런 어느 군, 어느 시하면 뭘 잘한다. 그거는 뭐가 특색이 있다 이래야 되는데 중앙에서 관리하면 똑같습니다. 대학을 중앙에서 관리하다 보니 똑같잖아요. 대학을 제가 예를 들면 축구 잘하는 대학이 있고 농구 잘하는 대학이 있고 배구 잘하는 대학이 있고 레슬링 잘하는 대학이 있고 씨름 잘하는 대학이 있어야 되지. 네. 이걸 똑같이 하니까 전부 종합체육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하나씩 탈락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럼 뭐 축구 잘하는 학교 축구만 하면 되는데 왜 탈락하도록 만드나요? 그래서 눈에 선하잖아요. 지방도 똑같습니다. 지방도 우리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다 간섭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네. 말이 30년이지 중앙집권제 그대로 해서 선거만 해나온 겁니다. 시도지사만 뽑고 시장 군수 뽑아놨지 이런 간섭은 다 중앙에서 합니다. 그래 똑같은 지역을 만들어 놓으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중앙정부에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 것처럼 불만은 들리기도 제도를 하는데요. 바꿔야 됩니다. 제도를. 네. 전 세계는 지방 정부가 균형 발전된 나라들은 다 자치가 강화돼가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데 한번 생각해보면 독일 같은데 독일의 어디 지역에 가서 좀 이태리 갔더니 밀라노가 로마한테 밀린다고 생각하죠. 밀라노가 소득이 더 높습니다. 밀라노 로마 사람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산 사람이 서울 사람 우습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런 자기 나름의 독특한 게 있어야 됩니다. 로마는 문화고 역사 문화, 밀라노는 공업도시입니다. 자동차부터 거기서 다 만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때 부산 친구가 있었는데 여름방학 돼서 부산 내려간다고 안 내려가고 있길래 야 너는 시골 언제 가냐 그랬더니 부산이 왜 시골이냐고 그러던데 예. 축구 얘기해 주셨는데 경북 영덕군이 전국 최초로 유소년 축구 특구로 영덕의 중학교가 축구를 잘했습니다. 잘해가지고 그 네. 축구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누가 이제 투자할 분들이 왔더라고요. 네. 한 3,8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네. 그게 호텔도 짓고 그다음에 축구장 여러 개 지어서 그 해변가 그 경치가 좋거든요. 네. 그 외국에 와서 실습 축구 연습할 사람들 거기 만들겠다 트레이닝하는 센터를. 그래서 얼마 전에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먹고 놀고 즐기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하여튼. 기대 효과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에 뭐 외국인이 오든 국내에서 오든 네. 사람들이 분비면 뭐 물건 많이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개가 그래, 돈 많이 많이 쓰고 팔리겠네요. 영덕 대게 엄청 네. 사 먹을 거고 그 지역에 사람이 몰리면은 돈을 쓰게 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광 산업 효과가 크리라 생각하고 호텔도 한 400시를 이렇게 짓는다니까 지역에 지금 손님들 오면 호텔이 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류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외국 관광객이 엄청 들어올 겁니다. 네. 들어오는데 받을 그릇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수도권에 호텔 지금 꽉 차 있더라고요. 지금도요.
꽉 차 있는데 지방은 호텔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텔을 지금은 당장 투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호텔을 짓는 걸 지원을 해줘야 된다. 도로는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똑같은 관광 산업인데 왜 호텔을 지원 안 해주나 이게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든지 호텔 짓는 이런 분들 지원을 많이 해줘서 네. 관광 산업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3개국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뭐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대학교가 등등 비잖아요. 네.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대학생을 유치하면은 그 가족들을 비자를 줘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요청해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미자 국회의 대표 발의했는데 그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의 대학생 받아오면서 가족도 같이 오는데 우리가 자매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네. 중앙 정부에서 관리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자매 도시 가서 그 주 정부 보고 대학생도 뽑고 가족들도 이어와서 사고 안 칠 사람들. 네. 저는 1년에 경상북도 대학생 10,000명, 가족 20,000명, 30,000명 모시고 오면은 저들이 베트남이 인도네시아, 이번에 갔는 인도, 네. 스리랑카 또 그 전에 우즈벡,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에서 한국에 50% 줄을 서가 있습니다. 그 대학생 데려오고 학교 채우고 그 다음에 부모들 데려와서 가족들 데려와서 일시키고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학 나와서 박사 받으면 무조건 이민 받아주고 이민 정책도 같이 하고 이걸 보석 수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주 정부하고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는 제가 델리 대학, 네. 그다음에 네루 대학, 스바라티 대학 가서 특강을 다 했어요. 한국에 유학 오느라 네. 부모 모시고 오느라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면 사람들.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아주 한국이라 하면은 네. 한국에 서울 가나 부산 가나 대구 가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한국. 그냥 한국에 간다 이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60년대 네. 미국 갔다 이렇지 워싱턴 갔다 LA 갔다 이거 안 따졌습니다. 네. 지금 한국 오는 거는 한국에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지역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많이 받을 수 있다. 유피주라고 우리 자매 도시를 했는데 네. 인도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얼마 되겠어요? 유피주. 왠지 많을 것 델리하고 같다는. 붙었어요. 델리하고 네. 붙었는데 인구가 2억 4천만 명이에요. 주 하나에. 주 하나가요. 예. 인도네시아에 또 사바주 주지사가 왔더라고요. 네. 도하고 우리 자매결혼을 왔었어요. 인구 얼마예요? 하니까 인구 5,100만입니다. 경북이 지금 인구가 얼마인가요? 우리는 260만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한국에서 이걸 선별적으로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주 정부에서 신분 보장 가능한 사람들 받아와 가지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작은 미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세계 나라 사람이 가서 미국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 만들어서 우리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는 지방화 시대에 열면은 좀 더 해결하고 또 이민 받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은 중앙 집권제 대기업 이래서 지금 현재 세계 10번째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생겼습니다. 지방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지방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고 또 중앙의 권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특화되지 못하고 전 도시가 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는 데는 살아남고 경쟁력 없는 데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넘기고 수도권을 분산해서 지방으로 또 넘겨야 됩니다. 비수도권으로. 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중앙지방협력회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청자 국민 여러분께 도와주시고 특별히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을 때 중앙공직자들도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 5만 불 또 G2 국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2 국가 가도록 지방화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했고 민주화했습니다. 이건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화가 마무리입니다. 민주화의 완성은 산업화, 민주화, 지방화 이렇게 되면 지방화 하나 남았습니다. 이걸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 의지가 강하니까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와야 된다 그런 예, 말씀처럼 들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한국을 아시아의 작은 미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야 초인류 국가 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 앞으로 행보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대담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듣는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